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미국이 또 한 걸음 앞서가는 소식입니다. 이제 해외 원정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항공기들은 스텔스 무인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무인 공중급유 비행대 창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이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의 벤투라 카운티 해군 항공기지에서 MQ-25A 스팅레이를 장비한 무인 공중급유 비행대 창설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약 730여 명의 병력과 그 가족이 기지로 이주할 것이라고 밀리터리닷컴이 현지 시각 11월 2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로스앤젤레스 서쪽 약 65마일 지점에 있는 이 기지에 MQ-25A를 배치하기 위해 최근 환경 운용 평가를 마쳤으며 이 기지에 20대의 MQ-25를 배치할 예정인데요. 해군은 초기 운용 단계에서 이 비행대가 연간 960소티의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항모에서 모두 운용 가능한 MQ-25A 스팅레이는 당초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항모 탑재용 무인 공격기로 구상되었었지만 전투용으로는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공중급유와 정찰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로 전환되어 실전 배치가 준비 중인 무인 급유 드론입니다. MQ-25A는 6.35톤의 연료를 싣고 926km까지 진출해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현용 주력 함재 전투기인 F-18E 슈퍼 호넷의 작전 반경은 833km에서 1300km로 또 F-35C의 작전 방향은 1093km에서 16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각각 한 500km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 해군은 MQ-25A를 공중급유와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며 무인기 운용 데이터를 쌓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고할 계획인데요. MQ-25 전력화가 본격화되면 미 해군 항모 타격전단의 단독 투사 범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원래 무인 공격기로 항모에서 쓰려고 했던 MQ-25. 그런데 이제 기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좀 안 맞다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급유기로 쓰자. 급유기로 또 쓰고 또 해보다가 또 이걸 더 발전시켜서 항모 전단의 정찰용으로 쓰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유 비행대를 창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20대 해가지고. 그런데 이 MQ-25의 연료통에 자신의 비행용 연료 말고 급유해 줄 수 있는 연료를 6.35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MQ-25가 급유해 줘야 할 대상이 바로 슈퍼호넷 아니겠습니까? 그 슈퍼호넷의 내부 연료 그 통이 6.7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슈퍼호넷 하나 완전히 연료가 다 비었을 경우에 이 MQ-25 하나가 그게 완충해 줄 수 있는 한 대가 한 대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수준인데 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주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우리 지상 기준으로 이륙할 때 한 20% 정도의 연료를 소모를 합니다. 이 외부 연료 탱크 포함해서 한 20% 소모를 하는데 이 항공모함은 마찬가지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 애프터버너를 가동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출을 하는데 이때 엄청난 연료를 소모하겠죠. 그래서 항모 전단 인근에 채공하다가 이륙해서 이 함에서 딱 오는 거를 연료 공급해주고 보내고 또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이 함에서 와서 어떤 공격 포인트로 가는 그쪽에서 이제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연료를 보급해주고 보내고 연료를 보급해주고 보내고 그래서 MQ-25 한 대가 한 2대 정도의 슈퍼호넷이나 F-35C를 연료를 보급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항모의 이 함재기의 작전 거리가 한 500km씩 늘어나게 되니까 이 항모의 방공 능력이 지금은 1000km. 그래서 이 반경 1000km, 지름으로는 2000km의 방공 능력인데 앞으로는 이제 3000km의 방공 능력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면적 면에서는 뭐 거의 2배 이상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효과를 보겠다. 지금은 항모에 전용 공중급유기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이제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어떤 쪽에다가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해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슈퍼호넷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 5개를 주렁주렁 달고 그 슈퍼호넷이 이제 채공하면서 해주든지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항모에는 이 공중급유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작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항모에 착함을 해야 되는데 착함에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이 어레스트 와이어가 4개가 있죠. 이 4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요동을 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착함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착함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때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바다 속으로 꼬르륵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을 실패하고 다시 그냥 터치앤고 해서 바로 이함에서 다시 속도를 내어서 돌아와서 착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연료 보급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항모 주변에 지금은 슈퍼 호넷 전투기에다가 이 보조 연료 탱크 5개를 달고 채공을 하고 과거에는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 같은 그 그라울러에다가 프라울러죠. 프라울러 EA6B 그 프라울러에다가 이제 공중급유 장치를 해서 보급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MQ-25가 오면 항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뚱펑 21D 같은 대함 타격 미사일, 그리고 뚱펑 17 같은 그런 이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 항모의 방공 능력이 훨씬 더 확장되기 때문에 타격 능력도 확장되죠. 그러면 지금 한 번만 급유했을 경우에 이 F-35 같은 경우에 한 1600km까지 확장되는데 2번 급유해주면 이거는 한 2100km까지 확장되죠. 그러면은 뚱펑 21의 사거리 밖에서 항모가 작전하면서 비행기를 보내서 타격 작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성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튼 미국 항모 전단이 강해지는 것은 현재 한미 동맹 하에서의 이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말과도 동의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빨리 정찰 용도로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